안녕하세요. MCA 7기 최보미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현장에서 많이 못 뵈고 이렇게 영상으로 보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 시간 저의 자기다움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과 나누고 싶고요. 그리고 현재 자기다움을 통해서 어떤 액션들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고민들을 하고 싶은지 나누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그 이야기를 하기까지 저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의 영상의 첫 썸네일에서 보셨듯이 저는 저를 회복 디자이너라고 명칭합니다. 즉 저의 브랜딩이죠. 아마 이번 기수가 끝날 즈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보배님들도 각 자기의 자기다움을 통해서 어떤 브랜딩을 하실 거예요. 저 또한 보배 시절 그 시간을 걸쳤고 지금 그 시간을 통해서 회복 디자이너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자기다움 학교에 찾아오셨나요? 네, 다양한 이유들이 존재하겠죠. 아마 다 다르겠지만 자신을 알아가고 싶은 마음에 찾아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자신을 알고 그 이후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하는 마음에 찾아오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당시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기다움 학교를 지원했는데요. 자기답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말 속에서 뭔가 나다운 것을 찾으며 인생의 후반전이 조금 쉽게 풀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처음 자기다움 학교의 문을 두드렸던 것은 2018년도 26살 때입니다. 저는 당시 저의 옛날 얘기를 하자면 어린 시절 10대 꿈이 없는 10대 시절을 보냈어요. 특별히 하고 싶은 게 없었죠. 그리고 20대가 되어서 저에 대한 자기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문과생이었던 저는 공대 계열인 식품생명과학이라는 전공을 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는 전공을 가감히 버렸고요. 지금은 디자이너의 삶을 살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가 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네, 다 대답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는 어린 시절 때부터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이 땅에서 왜 태어났을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나를 이렇게 땡 하고 부르셨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회의감 속에 오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단순히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알고 싶었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리 물어봐도 명확한 답을 사실 찾을 수가 없어서 답답한 마음으로 26살이 되었습니다. 자기다움 학교와 시작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저희 삶의 많은 부분을 보게 하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소명과 관련된 저의 가치관을 바꾸셨어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저도 알지 못하게 소명 이꼴 직업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자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뭐 먹고 살아요? 어떤 직업 해야 돼요?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되죠? 라는 기도를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우연히 듣게 된 강의장에서 그리고 소명과 관련된 많은 책들을 읽게 되면서 소명 이꼴 직업이 아니고 소명의식을 제대로 가져야 되고 직업에 대한 가치관을 제대로 가져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강의 현장에서 이제 강사님이 하셨던 얘기인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처음 먼저 찾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할지 부르심의 소명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진 달란트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직업을 삼을 것인지를 파악하라 라는 이야기였어요. 이전에 저의 관점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죠. 앞서 이야기한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할지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저는 자기다움 학교의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저도 주어진 과제를 해내야 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제 3자의 눈을 가지고 저를 보기 시작한 12주간의 과정이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마치 누군가 저에게 너 수빈이 알지? 수빈이 어떤 애야? 라고 물어봤을 때 수빈이는 매사에 감사가 넘치고 어떤 일을 시켜도 열정이 진짜 수빈이의 열정을 따라갈 사람은 없어 라고 제가 알고 있는 수빈이에 대해서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누군가 저에 대해서 봄이 어떤 사람이야 했을 때 타인이 보는 내가 아닌 내가 스스로 나를 정의 내릴 수 있는 채봄이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를 이제 정의 내릴 수 있는 시간이 저에게 자기다움 학교에서의 12주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의미 있던 과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인생 그래프예요. 여러분도 아마 1주차나 2주차 때 인생 그래프를 과제를 다 하셨을 텐데 저는 단순히 그 인생 그래프를 하면서 내 인생에 힘들었던 순간, 최고의 순간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3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그때 나의 감정과 반응은 어땠는가? 두 번째, 지금까지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때 그 순간 때문에 그 미치는 가치관은 없는가? 또 생각들? 내 삶에 밴 습관들은 없는가? 를 찾아봤고요. 마지막은 나는 왜 그 순간을 최고의 순간, 또 최악의 순간이라고 생각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의 인생 그래프고요.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제가 저의 인생 그래프에 따라서 앞에 3가지 질문을 작성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도 시간이 있으면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조금 관찰하고 생각하고 지금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던 순간은 없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이 인생 그래프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요. 딱 한 가지. 내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었구나. 네. 내가 이제까지 겪었던 순간과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사건들이 하나도 쓸모없는 게 없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의 시간에 다양한 일들이 있지만 이 인생 그래프를 다 나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궁금하시면 저를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이 인생 그래프를 하면서 내가 어느 곳에 인생에 있어 시간을 많이 쏟고 에너지를 할애했는가를 봤을 때 그곳에 저희 페인 포인트가 있었고요. 그 페인 포인트를 정의 내려주는 단어가 바로 회복이라는 단어였어요. 저는 누군가의 삶을 회복을 돕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면서 살아오고 있었더라고요. 우연이 아닌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일들을 해냈음을 깨달았게 되었죠. 그 과정을 얘기하면 너무 길어서 오늘 밤새도록 해도 다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3가지 분야에서 회복을 이루고 싶은 분야가 있어요. 이 일에 그래서 내가 에너지를 쏟았구나 했는데 첫 번째는 자아상이 무너진 청년들을 되게 많이 만났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크리스찬들도 많았고요. 그 친구들 만나면서 그들 안에 올바른 자기인식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 때 자아상의 회복이 일어나는구나. 그 회복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깨어진 가정을 가진 친구들을 또 되게 많이 만났는데요. 우리가 사실 우리의 부모 세대는 변화를 일으키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을 보다 보니 깨어진 가정에서 자라고 또 그것이 자신의 아픔이 되고 또 인간관계에 문제를 일으키고 또 아픔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지금 당장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없지만 그 아픔에서 벗어나 그 가정의 원가정으로부터의 회복 그리고 앞으로 이뤄갈 미래에 그들이 이뤄갈 가정에 대한 가정을 세워가는 것에 대한 회복을 일으키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저 같은 청년들을 돕고 싶어요. 6년 동안 헤맸다고 그랬잖아요. 소명과 직업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서.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소명의식이 무엇인지 직업과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또 함께 도움을 줄 수 있는 회복을 도울 수 있는 그들의 올바른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돕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나는 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앞서 강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가진 탤런트와 관심 분야를 통해서 그들을 돕자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7기를 막 수료했을 때 저는 교육을 통해서 뭔가 이런 일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 전공이 아까 뭐였죠? 식품생명과학이었고 전 중간에 또 심리상담을 전공했어요. 전혀 교육과 뭔가 연결시키기가 사실 어려운 전공들과 아무런 커리어가 없는 상태에서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스위스팟이라는 것들을 배우게 되죠. 3가지 원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좋아하고 잘하는 거. 세 번째, 가치 있는 거. 그리고 마지막, 경제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을 배우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나중에 추후에 이런 회복을 일으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하게 되는 것이 디자인입니다. 처음에는요,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했어요. 경제적 수익을 창출해서 이걸로 돈 벌어서 내가 나중에 하고 싶은 회복, 강의, 교육을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처음에 디자인의 분야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신기하신데요. 요즘 제가 디자인을 하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걸 통해 회복을 이루시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요, MCA 자기다움 학교에서 이제 글래맨드라는 팀을 만나게 돼요. 아마 많이 들었을 수도 있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글래맨드라는 팀을 통해서 이 세상에 대화 그리고 소통 문화가 잘 이렇게 되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이들이 재밌게 소통하고 속 깊은 얘기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보드게임을 제작하게 됩니다. 이제 대화 형식을 할 수 있는 보드게임인데, 그 보드게임에 들어가는 그림들을 그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제일 그림으로 처음 해봤던 회복은 나의 그림을 보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회복을 돕는 일을 하게 되죠. 그 이후에도 개인 SNS를 통해서 그림을 묵상하고 올리기도 하고, 또 어떤 누군가의 소중한 순간들, 행복했던 순간들을 그림으로 그려 액자로 판매하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디자인이라는 분야를 통해서 저를 계속해서 사용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죠. 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었던 강의 일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언어라는 그런 콘텐츠를 통해서 사랑의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또 사랑을 회복을 도울 수 있는 강연을 하게 되고요. 그림책이라는 콘텐츠를 발견하고, 그림책이 사람들의 마음의 회복을 줄 수 있는 좋은 콘텐츠구나, 그 일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의를 또 그림책을 통해서 강연을 하게 되고, 뭐 MBTI나 이고그램이나 사람들의 소통, 뭔가 그 그룹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서로 그룹 생활하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들이 와서 강연을 하게 되는 기회들을 찾게 됩니다. 저는 그 회복 디자이너라는 저의 그 브랜딩을 하고 나서 그렇게 뭔가 차츰차츰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네. 하지만 저는 나중에 이제 끝에서 지금 다 끝나가는데 저의 이야기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저도 아직도 자기다운 가정 속에 ING 중이라는 겁니다. 그 가정을 계속 밟고 나가는 가정이고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많이 깨달았던 것은, 처음에는 자기다움만 발견하면 모든 게 끝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개인의 브랜딩을 가지고 오히려 그 자기다움을 가지고 세상에서 소명의식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회복이라는 가치라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저에게 실력이라는 게 필요했어요. 당장에 뭔가 막 마음만 가지고는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도 한정적이었죠. 처음에는 그 사실이 너무 힘이 빠졌습니다. 자기다움 학교를 통해서 자기다움을 찾았고, 그걸 통해서 도전하고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었는데 막상 세상에서 실력이 되지 않아 뭔가를 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되게 약간의 침체기를 겪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그 다음 스텝을 밟고 있습니다. 바로 인풋을 막 늘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5I를 하면서 아마 인풋에 대해서도 배우셨을 거예요. 현장에 나가서 직접 현장 일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 작아지는 순간을 많이 마주했습니다. 그 사실이 못내 답답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는데, 코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야 하는지. 아마 감탁, 직시펀이라는 5가지 태도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 5가지 맞나요? 감탁, 직시펀, 네, 5가지. 현장에서의 시간이 이 5가지의 태도를 배울 수 있는 좋은 밑거름의 시간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다움을 발견하고 현장에서 살아내는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내가 자기답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배님들에게 이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딱 제가 이렇게 하면 자기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노력하는 가정 속에 있고, 자기다움을 가지고 여전히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자기다움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한 이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제 수료기간이 다가오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조급함보다는 차근차근한 마음으로 삶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페인포인트, 내가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관찰하는 시간들을 가지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